안녕하세요. 연금술사TV 문쌤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스트레스라는 것이 정확히 무엇이고 어떻게 생기게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자, 오늘은 이 스트레스를 우리 삶에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방치해뒀을 때 그것이 우리 삶에 어떤 결과로 방해물로 오게 되는지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아마 여러분들이 고민하시는 지금의 많은 문제들에 대한 어떤 통찰을 얻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늘 말씀드리지만 이 강의를 들을 때는 내 삶에 적용을 하면서 본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오늘 직설적으로 말해서 우리 마음을 방치해 둘 때 우리의 삶의 건강, 성취, 창조성, 지혜, 부가 막히게 된다는 이야기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지난 강의를 같이 보셨을 때 더욱더 이해도가 높아지는데요. 댓글로 링크를 달아드릴 테니 못 보신 분들은 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여러분들 인터넷에서 그 즐겨찾기 기능을 설정해 두면 찾아가기가 쉽잖아요. 유튜브에서는 그게 구독 기능이 그것을 대신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모양, 구독 모양을 누르시면 언제든지 저희 TV에 다시 오셔서 정보들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누르시면 됩니다. 자, 저는 10여 년간 제 삶을 바꾸기 위해서 이런 내면 의식을 탐구해 왔고 공부를 해 왔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 많은 분께도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삶의 변화와 스트레스 완화들 이런 것들을 안내하고 있고 실질적인 변화들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배웠지만 그 중에서도 최고의 명상 학교라고도 불리는 오에노 아카데미에서 계속 배우고 있고 그곳에 또 교육을 또 사람들에게 제공하기도 하는데요. 최근에는 스트레스 디톡스 코스라는 것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한테 지금껏 말씀드리는 이 이야기들이 사실은 그냥 지식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이걸 적용했을 때 사람들의 삶에 일어나는 변화를 근간으로 한 그런 이야기들을 지금 나누고 있다는 것을 좀 전해드리고 싶고요. 조금 전에 언급했던 그 스트레스 디톡스라는 코스는 상당히 구체적으로 이 스트레스가 어디에 쌓이는지 여러분은 어디에 쌓일 것 같으세요? 그냥 내 마음에 쌓이겠지 이렇죠? 근데 사실은 여러 층에 쌓입니다. 이 몸뿐만 아니라 마음, 또 마인드층, 에너지층 이런 것들에 축적이 됐을 때 구체적으로 어떤 삶의 방해물이 일어나고 그걸 아는 것에 지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것들을 어떻게 해소하는지 실질적으로 그 작업이 일어나면서 변화를 이끌어내는 그런 작업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오늘은 자세하게는 설명을 못하고요. 대략적으로 스트레스를 방치해뒀을 때 어떤 방해물들이 일어나는지 반대로 스트레스들을 해소하는 노력들을 계속 해나갈 때 내 삶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건강.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다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들으셨죠? 예. 그리고 실질적으로 스트레스는 첫 번째 킬러다라는 이름이 붙을 정도입니다. 온몸을 손상시키기도 하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의 뇌 손상이 심각하다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일주일 동안 스트레스가 지속이 되면 수상돌기라고 불리는 뇌세포의 작은 신경의 끝이 손상이 되는데 그것이 회복이 불가능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스트레스를 받으면 좀 어려운 얘기이긴 하지만 혈관을 타고 뉴로펩타이드라는 것이 방출이 되는데요. 그것이 혈관을 타고 세포에 이르게 되면 세포 수용체라는 것과 결합을 하게 돼요. 세포 수용체는 여러분들 음식의 영양분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뭘 통해서 받아들이죠? 입이죠. 세포의 입이 바로 세포 수용체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씹어서 넘겨서 혈관을 타고 그 영양분들이 세포에 들어가야 되는데 세포 수용체라는 입이 막히게 돼요. 뭘로?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분비되는 그 펩타이드로 막히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뭔가 좋은 걸 먹어도 흡수가 안 됩니다. 세포가 계속해서 영양분을 못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점점 골골골골 아프기 시작하겠죠. 불균형이 생기면서 또 질병이 생기기도 하고 그래서 약을 먹어도 흡수가 될까요? 안 되죠.
왜냐하면 입이 막혔기 때문에 약도 흡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치료를 해도 스트레스가 많으면 건강해질 수가 없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일을 할 때도요. 스트레스가 많으면 어때요? 굉장히 피곤하죠. 에너지 소모가 많아요. 불행히도 일이 끝났는데도 그 긴장을 하기 때문에 온몸이 긴장을 하기 때문에 온몸이 아프고 뻣뻣하고 쉬어도 쉰 것 같지가 않고 그러다 보면 늘 피곤하고 삶이 즐겁지가 않고 그죠? 여러분들 건강하지 않을 때 사람 만나도 즐겁나요? 버거워요. 예. 그리고 무엇인가를 도전해야 되는데 그 도전 상황이 너무나 크게 느껴집니다. 너무 무섭게 느껴져요. 그렇기 때문에 성취도 한 번 하다가 포기를 한다던가 아예 시도조차 못한다던가 이렇게 삶의 하향 곡선을 계속 그려내게 됩니다. 자, 반대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죠. 우리가 스트레스 해소하는 노력을 가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내 몸에서 스트레스가 이제 점점 없어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반대 일이 일어나겠죠. 일을 할 때는 딱 집중해서 하는데 끝나고 나면 이완하게 되고 해소하게 되고 몸이 점점 회복이 되고 덜 지치고 그렇죠? 삶의 질이 좋아지고 사람도 버거운 것이 점점 덜해지고 즐길 수 있게 되고 도전도 더욱더 자신 있게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삶이 펼쳐질 수 있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영향은요. 우리가 스트레스에 막히게 됐을 때 그걸 방치해 뒀을 때 우리 살다 보면은 삶의 도전들, 문제들은 피할 수 없게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상황이니까요. 그런데 그 문제를 만났을 때 제대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혜라는 것이 필요한데요. 또는 무엇인가를 창조하기 위해서는 창조성이라는 것이 필요한데 스트레스에 막히게 되면은 그것이 막히게 돼서 문제 해결이 어려워지고 성취나 창조가 어려워집니다. 머리를 짜내도 뭔가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을 수가 있어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보면 우리 삶에서 문제 도전이라고 하면 뭐 프로젝트를 끝내야 된다든지 어떤 발표를 해야 된다든지 자, 그런데 우리 예전 시간에 이 상황 자체, 도전이 스트레스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두고 일어나는 내 안에 있는 내면의 소리, 생각, 감정들이 스트레스라고 했잖아요. 자, 뭐 예를 들어서 학업에서 이 정도 점수를 이루겠다라는 목표를 정합니다. 도전일 수 있죠. 또는 성취일 수 있고 프로젝트를 완수해야 돼요. 아니면 뭐 리더라면 이 정도의 매출을 일으키겠다. 이런 거일 수도 있고 유튜브를 하기를 원하신 분이라면 이제 유튜브를 시작하려고 하는 도전이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어떻게 스트레스가 일어나나요?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서 유튜브를 시작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어요. 처음에는 막 새로운 생각에 이제 설레기도 하고 막 이렇게 펼쳐지겠지 막 상상도 하고 그런데 막상 그것을 도전하려고 하면 무엇인가 자꾸 미루게 됩니다. 마음이 부담스럽고 물론 그렇지 않은 분도 있을 수 있어요. 모든 사람이 그렇다라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왜 그렇게 미뤄질까요? 자세히 보면 유튜브를 시작하는 것은 상황일까요? 스트레스일까요? 네, 요게 헷갈리는 분들은 이 전 시간의 강의를 꼭 보십시오. 상황이죠. 뭔가 시작하려고 하는 상황이에요. 근데 스트레스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것을 두고 일어나는 내 안에 생각들, 강박적이고 반복적이고 과거와 미래에 사로잡히는 그 생각들이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유튜브를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시작을 하려고 그래요. 근데 자세히 보니 무엇이 스트레스를 일으키는가? 예전에 내가 뭔가 블로그나 카페를 운영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됐던 기억들이 일어나요. 과거의 생각. 그러면 그걸 바탕으로 해서 미래에 대한 생각으로 빠집니다. 그래서 그때 힘들었었는데 이번에도 힘들겠지? 다 미래예요. 그런데 이게 진실 같아 보여요. 또 나는 잘 안 되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들, 스트레스는 뭐라고 그랬어요? 어떤 상황을 두고 일어나는 과거와 미래에 빠져있는 그 생각들이라고 그랬어요. 이 생각이 유튜브를 볼 때마다 계속 올라와요.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올라가죠? 감정이 어때요? 불안하고 짜증나고 계속 뭔가 낙담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비교가 일어나요. 유튜브를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 걸 막 보기 시작을 합니다. 네, 처음엔 이렇게 하는구나. 네, 조금 지나잖아요. 막상 시작하려고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뭐 하기가 싫어져요. 네,
자세히 보잖아요. 그러면 안에서 어떤 생각이 일어나고 있냐면, 야, 저 사람들은 저렇게 잘하는데 너는 잘할 수 있겠어? 못하지 않을까? 또 미래의 생각. 그죠? 저 사람들은 저런 기기를 가지고 있고 저런 장소에서 하는데 저렇게 말을 잘하는데 나는 안 되지 않을까? 언제 저 정도의 구독자를 올리지? 미래에 빠진 생각. 그래서 현재 있지 못합니다. 문제 해결은 현재 깨어있을 때 제대로 상황 파악이 되고, 이 내면의 제잘거림이 강할 때는 지혜가 피어나질 못해요. 마음이 혼란스러울 때는 이렇게 창조성과 지혜가 피어나지를 못하기 때문에 문제 해결이라든지 창조가 어렵게 됩니다. 지금 저를 잘 따라오고 계세요,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의 상황에 대입을 해보시라고요. 진정으로 대입해 보시면 아하 하는 시점에 오실 거예요. 자, 그러면 반대로 내가 스트레스를 이제 점점 해소를 하는 노력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새 스트레스가 가벼워질수록 어떤 삶이 펼쳐질까요? 반대가 일어나겠죠? 문제를 현재를 기반으로 해서 제대로 파악하는 능력이 생기기 때문에 올바른 해결책이 일어납니다. 지혜가 피어나고 창조성이 일어나요. 뭐 간단한 예로 스티브 잡스 같은 경우도 애플사를 통해서 뭐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그런 제품들을 내놓았을 때 사실은 이분도 이제 명상을 하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깊은 명상 상태에 들어가서 마음을 평온하게 한 상태에서 또 연결성 상태에서 창조성이 올라왔다라고 해요. 그런 아이디어가 올라왔다라고 합니다. 아주 단적인 예로 제 예를 하나 들어 드릴게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아 진짜로 이게 가능할 수도 있겠구나 조금 더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여러 가지를 배웠지만 최근에 이제 가장 주력해서 배우고 또 알리고 있는 것이 이제 오에노 아카데미의 교육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에노에서는 이제 재작년부터 무슨 행사가 열리냐면 한 해 마지막 이제 한 12월쯤 되면 세계 각국의 한 몇십 국, 60개국의 사람들이 주요 트레이너들이 모여서 일종의 축제를 합니다. 근데 이 축제의 그 앞부분에서는 발표를 하는 시간을 가져요. 올해 내 나라에서는 의식 성장의 성과들이 이런 것들이 있었고, 또 이런 앞으로의 이런 하면은 더욱더 성장을 도울 것 같다는 등 여러 가지 뭐 제안도 하고 이런 프레젠테이션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자기를 밝히는 걸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중국 사람들은 굉장히 활발하게 밝힙니다. 그래서 이 발표를 맡는 것을 아주 기꺼이 맡지는 않아요. 이제 제가 요번에 걸린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스트레스가 올라오죠. 스트레스는 그 상황이 주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내면을 봤어요. 그랬더니 이 귀찮은 걸 해야 되네.